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대신 사연 채널을 재교 듣고 있는 성악 공연에 많이서 왔던 30대 중반의 여자 성악가입니다. 남편하고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고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남편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편은 저의 팬이었고 늘 제 공연이 끝날 때마다 꽃다발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꾸준한 그의 마음에 그 사람 자체가 궁금해졌고 어느 날은 꽃다발을 받을 때 한 번 이런 말을 건네게 됐죠. 근데 꽃다발에 왜 연락처를 안 넣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급하게 종이를 찾길래 저는 제 핸드폰을 건네주며 남편과 수줍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순수해 보였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종이가 어디더라? 잠시만요. 그냥 여기 찍어줘요. 지금 번호 찍어주면 제가 바로 전화 걸게요. 그렇게 남편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1년이 지난 후에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그날, 저는 아직 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성악가인 걸 말 그대로 정말 자랑스러워 해주셔서 놀랄 정도였어요.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예뻐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들었으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더 기억이 남고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성악가를 만나서 정말 영광이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로 인사하는 자리니까 정말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는 날이 오네요. 저도 어머니를 만나봤으면 해요. 남자친구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 눈으로 직접 뵌다니까 더욱 알 것 같아요. 좋은 분이시라는 거요. 어쩐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상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예쁘게 잘하네요. 심지어 성견의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지켜 세워주며 자기 아들이 복받은 것 같다고 하시며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고 또 성악과 라이브, 그러다 보니 상견례 자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양과 모두 덕담만 늘어놓으며 끝이 났어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돈 아들분이 저희 딸의 오랜 편이었다고 어쩜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지 참 신기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유, 그럼요. 말도 맞아요. 사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이렇게 저희 은주를 칭찬해 주시니 아빠로서도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네요. 아드님도 정말 바르고 옳게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사실 친정 엄마는 남편 쪽에 사실 화로말이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어머니 하면 완전 안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저희의 결혼을 최종적으로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준비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어느덧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결혼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지 정을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틈이 날 때마다 이록 귀가도록 자랑하거든요. 심지어 저의 공연이 있는 때면 저에게 항상 표를 구해서 친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게 낙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덕에 클래식을 듣게 됐다면서 고상하게 노년을 즐겨보겠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시어머니는 원래도 남한테 모이는 걸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딱히 내이 없습니다. 조용히 지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만 열면 제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 덕에 드디어 살 만난다고 하시고 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도 종종 해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나쁠 게 없으니 그런 호의가 참 좋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근데 결혼 2년 차,
3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갑자기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갑상선암이 발견되었고 암투병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그 당시 저한테는 13개월 된 딸도 있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에 혹 같은 게 만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진단을 받은 거였죠. 의사 선생님 말이 혹이 커져서 기도나 식도를 넣으면 삼키기 힘들거나 호흡곤란이 오게 된다 면서 빠른 수술을 권유하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성악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안심시켜 주시긴 하더라고요. 성대가 손상되면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심하면 성대마비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해서 얼른 갑상선암의 위치를 확인했죠. 저는 다행히 성대가 엄청 가까이 있진 않아서 바로 제거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 및 회복하는 동안에는 딸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도 했고 남편은 친정엄마와 번갈아가며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계속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대부분 친정 마님께서 와주셨어요. 근데 딸아이를 떼어놓고 막상 치료를 받으려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더라고요. 스스로 아플 때도 딸 생각만 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힘을 내려고 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저한테 꼭 잘 회복해야 된다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오셨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를 예전만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음성 치료까지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 내가 우리 새아가 위해서 열심히 알아왔다. 어머니, 저 너무 울컥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 꼭 어머니 말씀대로 음성치료 그거 정말 열심히 받을게요. 음성치료는 손상된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였습니다. 환자가 성대의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허밍이라고 입을 다물고 코로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부르는 창법을 통해 소리의 울림을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수술 및 회복 후 그렇게 저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자를 누구보다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외국에 공 갔다고 거짓말을 하더랬어요. 했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외국 공연 잘 마치고 왔냐는 말에 제가 놀라며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가 원래 외국 나갔다 오면 힘들어서 얼른 쉬어야 된다 고 하며 저를 후다닥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시댁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 아까 너무 놀라서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아, 나는 당연히 우리 새 아가가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수술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지.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동네방네 소문은 내겠냐? 원래 나쁜 얘기는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다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물론 그건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도 꼭 거짓말해. 에휴, 아무튼 우리 새아가가 이렇게 나신 부대에 서는 걸 보니 내가 정말 마음이 다 놓이고 참 좋구나. 음성치료, 그거 참 박일 잘하지 않았어. 아내, 어머니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물쩡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길래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제가 성악가인 걸 꼭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거짓말은 그래도 좀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기도 뭐해서 일단 저도 알겠다고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저는 갑상선암이 또 재발해서 또다시 암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또다시 제가 재발했다는 걸 말할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거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절망적이게도 제 성대 근처로 갑상선암이 전이된 것이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눈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두 번째 수술 전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술 안 해도 괜찮겠냐고 릴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이죠. 갑자기 전된 그 부위가 성대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안 해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성대가 붙어 있는 경우는 더 위험하다고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 물론 성악이지만 네, 잘 알죠, 선생님. 근데 정말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딸이 이제 3살이에요. 겨우 3살이라고 저 이렇게 계속 아파하면서 기다릴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보다는 훨씬 힘든 수술이 될 거예요. 그래도 수술하시는 건강은 회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찹찹한 심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암을 달고 사느니 일단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수술을 논하기 위해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친정 식구들은 고민할 게 뭐가 있냐며 성 말고 다른 일해도 된다고 얼른 수술해서 암을 제거하자고 난리였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까지 달려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라. 새아가야, 내가 알아봤는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붓을 맞히면 목에서 소리가 절대 안 난다 고 하더라. 심지어 쇠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데 성악가인 너한테 얼마나 치명적이야? 난이 수술 반대다. 어머님, 알아봐 주신 것도 저 걱정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수술 받고 제가 아예 노래를 못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암투병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솔직한 심경이야.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리 노려보면서 무섭게 난리치시는 겁니다. 그때 정말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한우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아직도 그 말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다. 노래를 아예 할 수가 없으면 그게 바로 내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내가 알아서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대로 해라. 남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제가 계속 이렇게 암투병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말 너무 서운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누가 보면 내가 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알겠구나. 난 내가 성악가로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도 내가 성악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쫓아다닌 거 아니야? 내가 성악을 안 하면 그럼 뭐 해 먹고 살 건데? 여자도 다 자기 일이 있어야 되는 거다. 안 그러면 무시받기 딱이지. 결국 제가 성악가로 일하는 그 간판이 어머님한테 제 목숨보다도 더 제일 중요했던 거였군요. 어머님 의견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성대고요. 제가 더 고민해보고 최종 수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만 가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성악, 그 한테 성대 보호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내가 성악 그만두고 볼품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다른 성악과 쫓아다닐지 누가 알아. 막말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성대 쪽에 있는 의사들 말고 일만지 하라고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친정 부모님이랑 상의보고 결정할게요. 어머님 의견도 다 알았고 참고할게요.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할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요. 너는 걱정을 해도 꼭 그 모양이냐. 알겠다. 이만 가보마. 그렇다고 내 말 흘려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세아가 만약에 이대로 수술해서 성악과 활동 못해서 우리 아들이 바람나도 너는 할 말 없는 거다. 알겠지. 결국 극성으로 난리를 치시며 수술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성대의 부함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을 마치고 말았어요.
저는 수술 후유증으로 아무리 해도 음에서 일정한 음이 나오지 않았고 정말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성악가로 살면서 암도 계속해서 제 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성악가로서 끝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성대부함을 완전히 떼어낸 게 아니니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라며 무리하게 노래 연습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연습을 해야 목소리를 유지하는 거다. 왜 이렇게 연습을 게을리 해? 세아가 너 다음 무대는 언제였더라? 가만히 있어 보자.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고음이 안 나오는데 무슨 송악을 하겠어요. 어머니 말대로 성대 쪽에 붙은 함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성악을 못하게 됐는데 어머님은 이제 저를 버리고 돼버린 것 같아요. 싶으시겠지만 당장 고음 연습부터 들어가라. 전에 음성치료는 잘만 봤더니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안 되는 거다. 얼른 다시 연습해. 연습 아무리 해도 목에서 고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이 상태로 성할 수 없다고요. 너 연습 다 채울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회의해 준 거 아니야? 어머님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해해질 수 있다거죠?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 안 된다.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어. 다시 또 로 연습하고 있어라. 내가 시장 다녀와서 다시 확인할 거니까. 게다가 제가 갑성선암이 재발해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길게 외국에 공연하러 갔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본인 친구들에게 말해놨고 꼬리가 개면 발핀다죠. 저와 남편에게 거짓말한 걸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면 졌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한 건 없다면서 딱 잡았더라. 그렇게 제가 점점 암투병을 길게 하면서 살도 빠지고 생기가 없어지자 결국 동네 사람들도 제가 암투병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그렇게 생기가 넘치던 얼굴이 반죽된 왜 그 공연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어디 멀리 공연하러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또 그런 거짓말을 하셨군요. 저 아이예요.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암에 걸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재발한 거고요. 치명적이게 갑상선암이 성대 쪽에 붙어 있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성대 쪽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악은 계속해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말을 세상에. 자기 딸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싶네요. 아이고, 새댁이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딸도 어리잖아. 암투병 중이면 많이 힘들겠네네.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성악한 생각이 없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빨리 벗어나서 저희 딸이랑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다예요.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잘 생각해 했어요. 지금까지 성악한 거 아깝다고 생각 말고 새 인생 살면 되죠. 정말 고맙습니다.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럼 전 이만 가 볼게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저의 갑상선암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제가 암이 완치됐다고 거짓말을 자고했어요. 그 거짓말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저를 못 나가게 하고 병원에는 항상 일찍 갔다가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는 동네 사람들이 저와 암투장이라고 생각할까봐 제 병원에 한 번도 병문 안에 오지도 않았는데요. 안 왔고요. 동네에 제가 아직도 암 때문에 아프다는 게 소문이 날까봐 전전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서럽고 또 서러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속상했지만 대놓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티를 내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였으니까. 저희 딸도 이제 3살인데 그런다고 엄마가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안 될 일이고 또 시어머니랑 계속 싸우는 것도 보기 안 좋으니까 저는 암투병에 더욱 집중하며 그 시기를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투병이라는 게 제 성악가로 다시 무대 서기는커녕 살이 30km 가까이나 빠져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만 생각하면 눈물의 글썽이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투병 생활을 할 거란 생각을 했던 건 아니어서 당장이라도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명절날이 됐고 시어머니는 저를 갑자기 다용도실로 데려가더니 조용히 있으라면 덜컹번에 잠그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갇힐 수밖에 없었고요. 어머니, 장난치지 마세요. 얼른 열어주세요. 네, 넌 이게 장난처럼 보이냐? 너는 손님들 보기 민망하니까 여기서 얌전히 전이라 붙이고 있어라. 알겠어? 휴, 내 팔자야. 진짜 밑에 곧 어르신 손님들도 오시니까 너 그런 모습 보이면 나 할 말 없어. 그래도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얌전히 있을게요. 그래도 이런 다용도실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저 어르신 손님들 오기 전에 갈게요. 정말 명절날인데 남편이 출근해야 돼서 어머니 하실까 봐 인사 들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시어머니가 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가 버리길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다용도실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음식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저한테 휴대용 가스 번호랑 가스를 주며 거기서 전을 붙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절에 가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다용도실에는 전 부을 재료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갑상 손남 투병을 하며 이렇게 볼품 없어진 제가 그 순간에는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리 안에서 다용도실을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도 않았고 결국 저는 지푸라기라도는 심정으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이다면 아마 경찰에 바로 전화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봤더라도 나 지금 당신 본가에 와 있는데 같았어. 빨리 와서 구해줘.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오늘 내야 돼서 출근하고 당신 우리 집에 안 간다 했잖아.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어떡해? 그래. 당신이 모으니까 나라도 대신 와 본 건데. 어머니께서 나를 다용도실에 가뒀어. 여기서 전이나 붙이고 있으라는데. 진짜 그게 정말이야? 아이,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바로 엄마랑 얘기해 볼게. 그래, 빨리 좀 해결해줘. 아니면 나 경찰 불러서 다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하다 어머니 때문에 다용도실을 다 갖춰보고 내 팔자야말로 정말 기구하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붙이라고 놔둔 대로 제가 접짓게 하는 심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전을 붙일 생각은 눈물만큼도 없었으니까요. 갈기는 암투명 중인데 그런 막힌 곳에서 전을 붙이면 제 건강이 굉장히 해로울 테니까 그 생각해서 전을 안 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건강에 대한 것 관련 부분에서 전혀 포함시켜주는 건 어디 한번 얘기해봐. 생각한다면 성악을 놓지 말라면서 이렇게 좁은 타도에서 전을 붙이며 제가 독해지는 건 안중에도 없는 이중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다가 다용도실 문이 열리면 그때 확실하게 시어머니 뭐고 다 뒤집어 놓겠다고 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물리가 움직이며 누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지김이 시어머니 같지가 않습니다. 문을 들이니 남자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니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시댁집으로 올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문 앞에 누군가가 다용도실 문을 부서질듯 힘을 써서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 친정 남동생이었다.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매용 연락받고 온 거야? 아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누나 괜찮아. 다친 것은 없고 열쇠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열었어 수 없었네. 아, 손이야. 아무튼 누나 괜찮아서 다행이다. 나 그냥 여기 갇혀만 있었어. 아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여기 이렇게 꽉 막힌 곳에서 전이나 붙이면서 얌전히 있으라고 감금한 거 있지.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다. 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진짜 아니, 내가 명절 선물 들고 누나 시댁에 왔는데 누나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돈 어른한테 우리 누나 어디 갔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사돈 어른이 누나가 재료가 부족해서 급하게 장 보러 갔다고 둘러대더라고. 그래서 나는 누나 얼굴 오랜만에 보고 가려고 기다린다고 했지. 근데 아무리 지나도 안 오더라고. 당연하지. 나 여기에서 갇혀 있었으니까. 여기 방음이 잘 되는 건지 밖에 뭔 소리가 나는지 하나도 안 들려서 정말 몰랐어. 너 왔는 줄 전혀 몰랐지? 하긴 남편에서 다 우리 친정집이 더 가깝지. 처음부터 너한테 전화할 걸 그랬다. 그러게 맞네. 내가 그래서 사돈 어르신한테 우리 누나 어디냐고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자꾸만 사돈 어르신이 난 모른다. 시장 가서 안 오는데 내가 어찌하냐 막 그러면 뻔뻔하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거 이상하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화 찾으려고 다용도실까지 와본 거야. 그랬구나. 정말 잘 왔어. 역시 내 동생이라니. 고마워. 안 그래도 나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상태였거든요. 더더욱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네. 내 동생 근데 누나 사돈 오시니 여기서 전이라도 붙이라고 한 거야? 이 가스보랑 가스들은 뭐야? 창문도 없는 이 비좁은 곳에서? 맞아. 여기 친절하게 재료까지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애 연락할까 말까 계속 망다 그러자 친정 남동생의 격분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며 저래 당장 다용도실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창백해진 시어머니가 따라 나와서는 현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시작하면서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고 정말 이기심의 끝판왕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거였죠. 아이 사돈 총각이고 나가면 안 된다니 라고 누나가 이걸로 다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 나요. 안 돼요. 안 돼. 시어머니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친정 남동생이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말해봐. 진짜 지금까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았던 거야? 사도 씨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알아요? 다신 우리 누나 볼 생각 마시죠. 가자, 두나. 감히 어딜 가냐? 당장 다시 타형도시로 올라가지 못해 사돈 총각 얼른 갈 길 가라니까 진짜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래, 가자. 남편한텐 시댁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야겠다. 무슨 소리야? 지금은 눈 아리지 말고 우리 본가로 가자. 아니, 대체 이럴 때 매형은 어디 간 거야? 매형도 한통속인 건 아니지. 남편은 나를 편애해 주느라 회사에 휴가를 많이 썼거든. 그래서 남편은 명절 연휴인데도 회사에 나갔어. 그래서 나도 시댁에 안 갈까 하다가 남편 대신 그래도 명절인데 나라도 가자고 생각해서 왔지. 근데 어머님이 나의 일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너 암으로 병든다고 회사도 많이 빠지고 고생했는데 넌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어머님이 하실 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도 작년까지는 많이 왔지.
제 병원에 안직 찍었으니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남무 싶다더니 딱 꼴이네요. 안 되겠다. 매형한테 당장 오라고 해. 이거를 보고도 매비 편 안 들면 나 그때 진짜 내도 안 보고 살 거야. 결혼만 시켜주면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고 그렇게 누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던 언제고. 정말 화가 난다. 좀 진정해. 내가 아까 남편한테 전화했고 아마 지금쯤 급하게 퇴근하고요. 오는 중일 거야. 아니야. 누나, 이거 확실해야지.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 여보세요. 매저. 지금 누나랑 같이 있어요. 우리 누나 다들 내고라고 나오는 길이라고. 평생 우리 누나 고생 안 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이러고도 당신이 매용이야. 빨리 당장 오라고요.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사돈총각도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너무해. 매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 어르신 손님들도 다 와 있는 마당에 우리 집안을 우게 보는 건가? 당장 꿇고 과하게 지금 다용도실에 똑같이 가둬주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입 다무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죠. 유치하게 감금을 해요. 그것도 다용도실에 전이나 붙이라고 하면서. 명절날이라 인사드리러 온 며느리한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친정 남동생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하자. 마침이 압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남편이 시댁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오자마자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부서진 다도 질문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더 가관이죠. 그때 저는 남편의 인성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꽃다발을 건넸던 순수했던 이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이거가 처남이 했지? 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금 손님들 다 버른 앞에서 문짝을 부순 거야? 첫남이야말로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요, 매형? 내가 알던 매형이 맞아요. 지금 우리 누나는 안 보이고 그 문짝 부서진 게 그렇게 대수해 정말 실망이네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네, 남편은 갑자기 심각하게 친정 남동생을 몰아세우며 다용듯이 문짝 부은 거에 대해서만 묻더니 저에게도 갑자기 표정을 무섭게 돌변하며 성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명절이라 어르신 손님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싶었는지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예의도 없이 이런 경우가 대체 어디여? 다용도신 문짝 수리비는 당연히 처남이 처리하고 우리 엄마랑 집안 어르신들한테 당장 사과해. 얼른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 뺨을 올렸죠. 시어머니 편들 모자라서 우리 남동생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지 못할 망정. 문값 수리비 청구하는 얘기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인성 아주 잘 알았고, 이혼하자. 아, 당신 미쳤어. 왜 그래? 나, 미쳤다. 내가 아는 짓 때문에 아주 미쳐버릴 지경이야. 뺨 맞은 거 아프냐? 내가 더 아파. 이 개같은 놈아. 무슨 사과는 날 가둬둔 거야? 엄마랑 내가 해야지. 어디 가면 우리 동생한테 난리야. 너, 내가 이혼 소송 시작할 테니까 각오해. 뭐? 감히 어른들 앞에서 내 뺨을 올려? 당신, 정말 미친 거야. 그래,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다. 이제 성악가도 아닌 게 어디서 성질이야? 내가 아직도 예전에 그 잘 나가던 성악가인 것 같아. 거울 좀 봐, 거울을. 그래, 이제 본성을 마구 드러내기로 했나 봐, 인성.
잘 봤다 이 쓰레기야. 너 같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랑 계속 더 살면 우리 딸이랑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지 됐고 이혼하게.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친정 남동생을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댁에서 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보길래 저는 시어머니가 다용도실에 저를 가두고 전을 부치라고 해서 전 부치다가 남동생이 와서 구해줬어. 줬다면서 시어머니, 그간의 이중성을 모두 다 까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로 모든 가면이 다 바뀌어지고 인생 정치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 소리 듣고 크게 분노했고 남동생도 덩달아 매형 욕을 하면서 천하의 나쁜 놈이고 상대하면 안 될 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건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며 시장에서 다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소문을 퍼뜨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얼른 친정집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지금까지 있던 일을 다 말씀드렸고 절대로 사돈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잘 왔다고 고생 많았다고 편히 쉬라고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도 친구들한테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고향도 못 가고 지방으로 도망치 가서 지내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며느리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교양 넘치는 시어머니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코 말년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됐으니까 아마 본인 해버릴 수밖에 없었을 테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지어 그 일로 스트레스를 세게 받았는지 아니면 더 받는 건지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혼 소송 끝나고 전 남편에게 정말 염치 없는 연락이 왔거든요. 실은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대놓고 알려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세요, 가하면 차단한다 하지 않았어. 우리 이혼 소송도 끝났고 이제 볼 일도 없는 사이잖아. 그만 연락해. 우리 딸은 당신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평생 못 보고 살게 될 거야. 아이 그 있잖아.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엄마가 요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주 죽겠다. 그래도 당신은 성악과를 잘 나가던 시절에 뭐 하든 돈이라도 있었지. 하필 암에 걸리 줄게 뭐라. 당신이 좀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 너 진짜 웃기네. 왜 그걸 나한테 빌려? 너 다니는 회사에서 이자를 싸게 해봐. 빌려달라고 하던지. 내 돈이 그렇게 쉬워 보이니? 아니, 그건 아니고. 딸내미야, 어른이 당신이 알아서 잘 키우겠어. 우리 딸한테 미 없어. 그 조건으로 내가 이혼 소송해. 당신한테 지고 위자료 조금 깎은 거 있잖아.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알면 끊어. 우리 인생에서 아이. 사실 나도 너랑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후회도 되고. 특히 혼자 살면서 체중이 30kg나 늘었어. 근데 그게 지방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뿐 아니라 나도 지금 일도 쉬고 병원 신세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라. 나 그래도 우리 딸 내이 아빠잖아. 그 입에 우리 딸 이름 올리지도 마. 내가 아파서 뒤지든 너네 엄마가 암에 걸리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끊어 차단한다. 은주야, 제발. 은주야. 저는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더니 전 남편이고 시어머니 정말 천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또 연락이 와서 성가시게 굴까봐 바로 차단을 눌렀습니다. 혹시나 마음 약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거나 남동생한테 연락할까봐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전부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해 놓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친정 가족들이 완전 통일하면서 둘이 병원에 나란히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속이 다 후련하다고, 이렇게 벌 받는다 보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미 번호는 차단했다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솔직히 만약에 제 전남편이 자기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시켜서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이런 시어머니랑 연 끊고 살 거니까 절대 시어머니 앞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이러지도 않았겠죠? 전남편 혼자 살면서 체중이 30kg 늘어서 지방간이 생길 일도 없었을 거고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왜 굳이 전 시엄마니 생각해서 명절날 힘들게 온 암투명 중인 저를 다용도실에 가둬놓고 전까지 붙이게 해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 엄마 편에 될 수가 있어요? 우동생한테 문값 수리비 내놓으라고 난리나 치고 그때 알았죠. 전 남편도 시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란 거려. 아나 무인의 자기 딸이나 와이프는 안중에도 없고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요. 이제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전시 어머니는 실제로 교양이 있고 저를 진심으로 예뻐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다 가면이고 갈 시기여서 그래도 그렇게 까발릴 생각은 없었는데 직접 저를 다형 도시에 가두는데 어쩔 수 없었죠. 전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절대 안 변하겠다 생각하고 그대로 바로 인생, 정말이지. 정치에 남동생이랑 열심히 동네에 소문나게 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전 시어머니도 얄밉지만 끝까지 전 시어머니 편이었던 남편도 정말 미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전 시댁이랑 전 남편 신경을 안 쓰고 사니까 정말 살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진짜 알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저는 친정집에 우리 딸이랑 같이 살면서 천천히 몸을 회복하는 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성도에 붙어있는 암을 모두 다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고 잘 회복 중이니까요. 진작에 시어머니 말 다 무시하고 수술을 받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이 순간을 만끽하고 나쁜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으려고 해요? 나쁜 생각을 하면 제 기분만 나빠지고 정작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든 상대방은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게 없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전 시어머니의 이기심과 허심 때문에 제가 그동안 투병하며 성악은 성대로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결국 천벌을 받아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모두 병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니 참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전 시어머니 때문에 다용도실에 갇히고 참고 있는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친정 남동생이 때 맞춤 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제가 갇혀 있었던 다도 신분을 과연 했을까요? 저는 이혼까지 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절대 그 문을 안 열었을라는 것을요. 슬프지만 그게 맞았더라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하늘에서 알아서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암에 걸린 것을 저는 절대 마음 쓰거나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받을 사람이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와 제 딸 인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도 더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어요. 저희 딸한테는 멋진 삼촌도 있고 저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든든하게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사랑 많이 받으면서 전 남편은 하나도 안 담게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작은 경과에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받으셔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